해외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에 떠도는 온갖 소문과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으로 대공의 뼈를 찾아 수소문에 나서게 된 것이죠. 그 결과 1954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정부를 러시아는 자신들의 형제처럼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아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같은 키예프 공국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러시아와는 다르다. 이렇게 맞서고 있죠. 러시아는 모두 나라의 출발점이 키예프 공국으로부터 시작됐으니 형제 국가다. 한 나라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역한 관계 속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반대로 친유럽적으로 기울고 있으니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를 이거 뭐 무력으로라도 통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세계가 긴장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유죠. 이건 러시아 주장이고 우크라이나는 우리야말로 러시아와는 완전 독립된 국가로서 키예프 공국을 계승하고 있는 역사적 본류에 속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이런 주장을 가능하게 했던 역사적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11세기의 키예프 공국의 야로슬로프 1세라는 인물입니다. 야로슬로프 1세 키예프 공국의 대공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11세기 발트해와 흑해 사이에 위치한 12개의 여러 동슬라브 공국들을 연합하여 대제국을 이루는데요. 이들 공국들이 모두가 러시아인이라고 하는 공통관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이 야슬로프 1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언어인 러시아어를 통일시키고 이후 러시아라는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거죠. 당시에 이 야슬로프 1세는 키예프 루스를 유럽의 프랑스나 영국보다 뛰어난 문명 국가로 발전시켰다는 러시아 역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중 있게 추앙받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따지자면 키예프 대공국을 최전성기의 위치에 올려놓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말하자면 역사의 황금기에 해당하는 왕으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양쪽 모든 국가로부터요. 그의 재위 중에 처음으로 정교회를 도입합니다. 또 비잔틴 문화의 영향을 받아 정치, 문화적으로 유럽풍의 주요 지위를 키예프 공국이 차지하게 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야슬로프 1세 때 러시아는 가장 오랜 법전인 야로슬로프 법전이 편찬되는데요. 슬라브의 관습법에 동로마 제국의 법률 지식을 접목시켜서 이 야로슬로프 법전이야말로 러시아의 최초 법전으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 법전에는 재산권, 상인의 권리, 이자의 한도 제한 등 당시 사회의 어떤 경제적 안정을 반영하기도 했고요. 또 제국의 번영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법전이기도 합니다. 법전을 편찬한다는 것은 집권 세력의 체제를 굳혔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로써 당시 봉건적 질서 확립에 큰 공적을 남기게 되죠. 야로슬로프 1세 때 볼가강 유역에 교역의 거점으로서 큰 도시를 건설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야로슬라브리라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죠. 모스크바에서 직선 거리로 약 250km 거리 여기 위치하고요. 우리나라 경주시 같은 고풍을 갖춘 도시인데요. 러시아에서 오래된 정교회 성당이 많기로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야로슬로프 1세 때의 문장이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국장이 되어 있고요. 러시아 100루블 지폐에 야로슬로프 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똑같이 우크라이나의 이 흐리우냐 지폐에도 야로슬로프 1세의 초상이 똑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모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인들이 자기 나라의 건국 시조로 야로슬로프 1세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키예프 루스 또는 키예프 공국입니다. 13세기에 몽골의 침입을 받아서 키예프 공국은 쇠락해집니다. 몽골 지배하에서 벗어난 후에는 지금의 우크라이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이후 러시아 제국의 일부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옛 찬란했던 키예프 공국의 정통 계승자가 누구냐에 대한 정통성이 복잡해집니다. 모호해지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가 옛 키예프 공국의 계승자냐? 러시아냐? 우크라이나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리가 계승자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아니지. 우리가 직계 자손이며 계승자야. 이렇게 나온 것이죠.
사실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은 이웃 벨라루스나 러시아가 자기들의 뿌리를 키예프 루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자신들이야말로 키예프 루스의 직계자손이다 라고 강력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빼박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랜 세월 러시아의 지배를 받긴 받았지만 그런 가운데도 국가 시조인 키예프 대공 야슬로프 1세의 유고를 우리가 보관해 오고 있다. 우리 국가 시조 야슬로프 1세의 유고를 우리 우크라이나가 천년 동안 소피아 사원, 이 소피아 성당은 터키에도 있습니다. 터키의 성소피아가 아니고 우크라이나의 소피아 성당입니다. 여기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키예프 공격의 후계자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이런 주장이죠. 사실 우크라이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러시아의 지배를 가장 많이 받아왔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잠깐 독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곧 우크라이나도 소비에트 연방이 형성되면서 70여 년 동안 소련 연방 안에 속하게 됩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연방 안에서 독립 국가가 되었죠. 야슬로프 1세 석관은 1936년 그리고 1939년 두 차례 개봉했습니다. 2차 대전 중입니다. 석관 안에 남녀의 유골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소련의 레닌그라드, 여기로 옮겨서 탄소연대 측정법에 의해서 연대를 측정해 봤습니다. 그 결과 이 유골이 11세기의 유골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죠. 이 유골들은 우크라이나로 돌아왔고 우크라이나 정부 기록에 따르면 1964년 다시 석관을 열어서 재안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석관을 다시 열게 됩니다. 왜 열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에서 독립한 우크라이나에서는 민족주의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인은 러시아와 구별되는 민족이다. 그래서 야슬로프 1세의 관을 다시 열어서 그 야슬로프 1세 유골의 DNA를 조사해서 현재 프랑스나 독일, 헝가리 등의 유럽 국가의 DNA하고 비교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야로슬로프 1세 유전자는 지금의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계 혈통이라기보다는 범유럽 계통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려고 시도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2009년 9월 2톤짜리 석관 뚜껑을 딱 열었는데 관 속에 야슬로프 1세 유골은 온데간데 없고 야슬로프 1세의 두 번째 아내였던 잉게게르드의 유골만 남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 여성의 유골은 1939년 러시아 레닌그라드에서 개봉해서 검사를 했던 그때에 밝혀진 사실과 일치했습니다. 야슬로프 키예프 대공의 뼈만 어디로 증발해버린 것이죠. 황당하고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1939년까지 분명히 있었던 대공의 유골이 1964년 재안치할 때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열어보지 않고 재안치했으니까 몰랐던 거죠. 이후 키예프 성소피아 성당의 문화재 책임자는 해외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에 떠도는 온갖 소문과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으로 대공의 뼈를 찾아 수소문에 나서게 된 것이죠. 그 결과 1954년 떠도는 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7년 미국의 한 언어학자가 이것과 관계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2차 대전 중에 러시아군이 키예프에 재진입하면서 키예프 대공 즉 야슬로프 1세 유골을 독일군이 바르샤바로 빼돌렸고 그것이 현재는 뉴욕의 한 우크라이나 정교회 성당에 보관돼 있다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문화재 책임자들은 실제로 2010년 뉴욕 브루클린 한 우크라이나 정교회 소속인 홀리 트리니티 성당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결과는 반세기 전의 일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대공의 유골을 끝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대공의 유골과 함께 빼돌려졌다는 성 니콜라스의 조각물만 발견했다고 합니다. 증거가 간접적이지만 있긴 있었던 거죠. 당시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친러 대통령인 빅토르 야누코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입니다. 만에 하나 대공의 유골이 우크라이나로 송환됐다가는 잘못하면 러시아의 손으로 넘어갈까봐 미리 빼돌렸다는 설도 또 돌았습니다. 그러나 이 브루클린 정교회 성당의 고위 성직자들은 지금까지 그러한 소문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로마이단 혁명 이후 2013년이죠.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민주적으로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페트로 포로셴코라고 하는 친서방 대통령으로서 대공의 유골이 브루클린의 홀리 트리니티 성당에 있다고 이 대통령 확신하고 이 유골을 송환해 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미국의 법무부, 연방수사대, FBI, 인터폴 이런 기관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수사를 맡은 국토안보부 요원들은 2017년 가을 브루클린에 있는 엉뚱한 러시아 정교회 성당을 수색합니다. 호탕을 친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이것도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 대통령인 젤렌스키도 야슬로프 대공의 유골을 찾는 데 안간 힘을 쓰며 미국 주요 도시의 우크라이나계 공동체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국가 사이에서 역사적인 논쟁거리이며 최근 언론에 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 사건인데요. 짐작컨대 미국이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건에 휘말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미스터리로 남을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밝혀질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구 GTV의 김정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